조선 궁중기사 사대부 여인들이 절에서 놀아난 진관사와 원각사 간통사건. 진관사 주지 각돈의 간통사건. 단종 1년인 1453년 6월 21일 사헌부에서 진관사 주지 각돈이 군기감의 여종을 간통시키고 아이를 임신시켜 낳게 한 일이 적발돼 대간들의 탄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말년에 불교에 깊이 몰입하여 유생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왕은 스스로 어린 청강지곡을 지어 부를 정도로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종이 집권하던 시절 가장 신임을 받던 중이 바로 각돈이었는데 그는 세종의 부탁을 받고 경복궁 안에 내원당이란 사찰을 지었습니다. 물론 신하들의 치열한 반대가 있었는데 성균관 유생들은 연히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를 벌였지만 왕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진관사 주지 각돈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세종의 신임을 받은 각돈은 궁궐 내에 사찰을 지으면서 여러 지방 수령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지방 수령들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로 벼슬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죽기 직전에 진관사를 자주 찾았는데 북한 산성 계곡에 위치한 진관사는 서울의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1418년 태종이 자식 중에 가장 아끼던 성령대군 이종이 14살에 숨을 거두자 태종은 정사를 보지 않고 슬픔으로 지새우다 진관사에서 성령을 위한 수륙제를 올리고 마음을 추슬렀다고 합니다. 세종 임금도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진관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가졌고 집현전 학사들을 위해 독서당을 진관사에 세웠습니다. 각돈이 절이 좁다고 이야기하자 왕이 각돈에게 지방을 돌아다니며 넓히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라 지시해 그는 지방을 다니며 각출했고 아전들을 직접 곤장을 치기도 하면서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각돈은 공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역마를 자주 빌려 타고 다니며 백성들을 수탈하여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런 그가 세종 임금이 죽자 그동안 저질렀던 음행으로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21일 병우 세 번째 기사 1453년명 경태 4년 사헌부에서 전 진관사 주지 각돈이 간통한 사실을 들어 국문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군기감의 계집종 연비가 흥천사에 있을 때 전 진관사 주시 각돈과 몰래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으므로 연비를 잡아다가 국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람들을 국문하니 모두 말하기를 각돈이 항상 그 집에 왕래하면서 간통하여 계집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각돈을 신임하여 진관수륙사를 짓도록 하였으나 정욕을 자행하여 버리김이 없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탐호한 일도 매우 많았습니다. 만약 몸을 구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차 도망하여 숨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시어 국문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서정을 모두 정부에 자문하는데 황보인이 수상으로서 함길도에 가는 것은 미편하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또 광흥창승 신윤절을 동부령으로 삼았는데 이조 정랑 조건의 동성종매 부인이 비록 특지로 제수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상피할 사연을 갖추어서 아뢰는 것이 예인데도 이조에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행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신윤저의 일은 이미 특명으로 제수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황부인과 각돈의 일은 정부에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진관사 주지 각돈이 군기감의 계집종 연비와 간통하여 아이까지 낳았다는 상소를 접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곧바로 계집종 연비를 잡아 국문하였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헌부에서는 각돈도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끝까지 간통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절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각돈이 그 군기감 집에 왕래하다 계집종이 임신을 한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간통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돈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모두 드러났는데 각돈은 경기도 양주의 윤심첩을 빼앗고 또한 흥천사 옆에 거주하던 군기감의 여종 연비를 간통하여 아이까지 낳은 것입니다. 각돈은 두 집을 번갈아 왕래하며 음탕하고 방종한 짓을 자행하여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사헌부 고발이 접수되어 그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각돈에 대한 이런 혐의가 불교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돈을 순교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각사에서 벌어진 간통사건. 세조 11년인 1464년 4월 17일, 며칠 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원각사 10층 석탑이 새로 건립되고 그 계기로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별시위 박철량과 김치 등이 말하길 한성소윤 이영의 딸이 원각사를 관광하다 내금이 이경손과 간통하였다고 고발해 왕이 이 사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4월 17일 개화 9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이경손과 이영의 딸 사이의 간통 소문에 관한 논의. 사원부에 전지하기를, 별시위 박철량, 김치 박이생 등이 말하기를, 한성소윤 이영의 딸이 원각사에 관광하다가 내금이 이경손과 간통하였다 하고, 이경손도 또한 스스로 이영의 딸과 통정하였다고 말하였으니 그를 추국하여 아르라 하였다. 거가가 원각사에 거둥하였을 때 문무백관과 삼고의 군사가 모두 수귀하니 도성 안의 사녀가 구경하기에 분주하여 저 앞에 기행랑은 모두가 구경꾼들에 점령된 바가 되었다. 모든 계집종은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랑하는데 한 사족집에 활짝 열어놓은 문 서쪽 위에 긴 행랑지칠가는 백관과 군사가 떼지어 모인 곳이었는데 어떤 계집이 있어 나이는 15에서 16세에 아름답고 고왔다. 혹은 얼굴을 드러내고 혹은 손을 지게문호 밖에 들이웠는데 이같이 하기를 3주야를 하니 사람마다 본 자는 그가 인첩인가 의심하였으며 모두 눈에 거슬렸다. 혹 희롱하는 자가 있어 그 여종에게 물으니 곧 이영의 딸이며 바깥 집에 시집간 자이었다. 모임이 끝나자 도성 안에는 내금이 이경손이 행랑 아래서 유숙하며 사인의 아내와 간통하였다고 시끄럽게 전파되었으니 곧 이 여자를 가리킴이었다. 노사시는 곧 이 여자의 친족이라 행실이 추잡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싫어하여 이내 아뢰기를 원각사를 관광할 때 이영의 딸은 고 위정 이사철의 어미와 3일을 같이 거처하였으니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박철량 등이 무언하여 이경손이 이영의 딸과 통정하였다 하고 이경손도 또한 이영의 딸과 간통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여 의관을 오육하였으니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던 까닭으로 이런 명이 있었다. 노사신이 청하기를 승정원에서 헛된 말로 말을 만들어 전지를 기재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의논하기를 전지는 왕의 말씀이니 어찌 편벽되게 헛된 말로 말을 만들어 여러 법사에 내리겠습니까? 하였다. 황부에서 이를 국문하니 박이생 등의 언단이 한결같지 아니하자 이를 장신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박이생이 비록 이경손과 이 여자가 간통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율의 간통을 가리킨 자는 논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비록 말을 만든 죄가 있더라도 또한 사전에 있었으니 추론함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황부에서 다시 일이 강상에 관계된다 하여 굳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원에서 대신 임금의 뜻을 가지고 유시하여 저지시켰다. 왕이 원각사에 도착했을 때 문무백관과 3군 군사가 모두 나열하고 있었고 사대부 아녀자들도 새로 생긴 원각사를 분주히 구경하고 다녔는데 화려한 복장에 진한 화장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내들의 시선을 끄는 20살 안팎의 여인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고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누구의 첩인지 궁금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자는 희롱하는 자도 있었는데 그녀는 며칠 동안 원각사 근처를 서성거리다 어느 늙은 여종이 그녀에게 물으니 곧 이영의 딸이며 바깥 집에 시집간 여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자 도성 안에는 내금이 군사 이경손이 원각사 행나 아래서 유숙하며 이영의 딸과 간통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노사시는 이 여자의 친족이라 추잡한 소문이 들리는 것이 싫어하래였습니다. 원각사를 관광할 때에 이영의 딸은 죽은 이사철의 어미와 3일을 같이 있으니 다른 사내와 간통할 시간이 없는데 박철량 등이 소문만을 믿고 이 같은 일을 꼬하니 원컨대 사실을 밝혀주소서. 소문에는 이영의 딸과 내금이 군사 이경순이 같은 마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남자의 집안은 평범한 양민이었고 여자 집안은 한성소윤이기에 격이 맞지 않아 남몰래 사랑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날 절에 불공을 드린다는 핑계로 이 씨가 원각사에 나타나 옛사랑의 사내를 만나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소문을 확인하라 지시했으나 서로 간통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인을 서는 사람도 없어 흐지부지 되었고 법에 의하면 간통을 지적한 자는 죄를 논하지 말라 하였기에 사건은 그렇게 묻혀졌습니다. 한편 세조 14년인 1468년 1월 7일 경명군 이비의 며느리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실록에 기록돼 있는데 경명군 이비는 태종의 제1서자입니다. 그의 아들 오성정 이치의 부인 정씨는 판사 정지담의 딸인데 그녀가 남편이 죽자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빈다고 절에 자주 출입하다 중들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 정씨는 남편이 죽자 그 남편의 명복을 빈다는 핑계로 절에 드나들었는데 설준 신명해초라는 중들이 이 여인과 사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소문이 두려워 시골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시골에는 그녀가 낳은 중들의 아이가 2명이나 된다고 했고 특히 정씨는 설중과 사통하고 그 정표로 노비 30명을 절에 주기도 했답니다. 오늘은 조선 공중비사로 사대부 여인들이 절에서 놀아난 진관사와 원각사 간통 사건이었습니다.